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방외과 원장 방상일입니다. 오늘은 혈전성 외치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성 외치액이란 항문 바깥 피부 밑에 작은 실핏줄이 터져 손가락 크기 정도의 핏덩어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혈전성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질 또는 치액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치액은 실패에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항문 내부의 실핏줄들이 팽창을 하여 포도송이처럼 커져서 항문 밖으로 밀고 내려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죠. 두 번째, 혈전성 외치액은 핏줄이 터져 핏덩어리가 피부 밑에 고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세 번째, 혼합치액은 내치액과 혈전성 외치액이 같이 생기는 경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합성 치액이 가장 많습니다. 혈전성 외치액의 발생 기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실핏줄이 터져 생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항문 내 실핏줄들이 팽창하여 터져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직장을 눌러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되어 혈관이 커져 치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변비 시 과도한 복압을 올리거나 하여 혈관이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복압을 올리는 안 좋은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혈전성 외치액은 통증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염 진통제를 이용하여 통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둘째, 좌욕을 통하여 붓기를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치료는 금물이고 항문 내시경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혈전성 외치액 시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통증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썩은 이빨 빠진 것처럼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다음 날부터 정상 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은 부분 마취 혹은 꼬리뼈 마취로 5분 내지 10분이면 간단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팽창되면 항문의 어느 부위에서든 재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시 재발 가능성이 있는 혈관을 찾아 고무결찰법, 경화 주사 등을 이용하여 재발할 여지가 있는 혈관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면 재발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문 최피라는 것은 우리말로 피부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잡히듯이 항문 주변에 피부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최피 혹은 항문 피부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듯이 항문 주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잡히는 것을 최피 혹은 항문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문 최피는 커다란 합병증은 없지만 비위생적인 증상과 그로 인한 증상 악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문 최피의 증상은 늘어진 피부 사이에 대변이 끼어 소양감, 진물, 이물감 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항문은 배변 시 탄력성이 거의 100배까지 증가하여 매우 탄력적인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점점 크게 잡힙니다. 치액 수술 후 부종이 생긴 다음 부종이 빠지고 나서도 항문 최피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풍선이 커졌다가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항문 최피는 심하지 않은 경우 따뜻한 물로 좌욕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독의 얼굴처럼 지나친 주름이 있거나 하면 외과적인 수술로 절제를 하는 것이 위생상 훨씬 좋습니다. 치액 수술 후 가장 많은 합병증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지 않은 조직에 생기는 부종입니다.
이 부종은 대개 2 내지 3개월 후 자연 소실되고 부었던 피부 조직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최피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최피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방외과 원장 외과 전문의 방상일이었습니다.